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차 부대를 가장 떨게 만든 것은 이견 없이 미국의 제블린 휴대용 대전차 화기이지만 군 전체를 악몽으로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터키의 무인 항공기였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TB2의 활약은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무인 항공기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일 해외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 상공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항공기 한 대를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군이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군의 전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군은 비행할 때마다 큰 각오를 다져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의문의 항공기는 겁없이 적군을 향해 돌진하더니 후방의 보급 부대를 전멸시키고 무사히 생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항공기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요. 이 정체가 바로 터키제 무인 항공기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었죠.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틀 만에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침공 초기 압도적인 화력에 밀리며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은 이날을 기점으로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영상을 공개하며 두려워하라 적들이여, 우리 지구에는 당신을 위한 평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그들이 얼마나 서륙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바이락타르 TB2는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요. 당초 첨단 전투기와 구소련제 전투기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러시아군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의 자신감이 높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작년까지 수호이-35와 수호이-37 전투기에 더불어 수호이-34 전폭기 등 모두 60대 이상을 새로 배치하고 시리아 등지에서 실전 테스트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처음 집계된 러시아 공군의 전력은 전투기만 1,500대 이상으로 밝혀졌고 반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투기와 헬기, 수송기를 모두 포함해도 200대가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여전히 장악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자국 영공에서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창의적으로 대공 시스템을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부크는 무인 드론의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본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덕분에 숨통이 트인 우크라이나 공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도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터키의 방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TB2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는데요. 사실 터키제 무인 드론 바이락타르 TB2가 이만한 찬사를 받고 있는 데에는 가성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는 당연히 MQ-9 리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MQ-9 리퍼는 11,000km의 비행거리와 40시간 이상의 채공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속도 482km로 비행이 가능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기체 규모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무장 성능을 한층 부각시키면서 명실상부 최강의 무인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MQ-9 리퍼의 화력은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라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도 장착이 가능해 괴물 같은 공격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당 가격이 350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많은 기체를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적은 기체로 6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우크라이나의 넓은 면적을 수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반면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는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MQ-9 리퍼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고작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작전상 위험 지역이나 러시아군이 장악한 점령지에 터키제 무인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죠. 바이락타르의 제조업체 바이카르에 따르면 바이락타르 TB2는 길이 6.5m에 높이 2.2m, 날개 너비 12m인 중형 드론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은 700kg이며 탑재 중량은 최대 150kg, 최고 시속은 220k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TB2 드론은 레이저 유도 폭탄과 로켓, 대전차 미사일 등 한 번에 4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목표 지점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민간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은 거침없이 러시아의 후방부대에 TB2 드론을 보내며 보급 라인을 모조리 끊어내고 있습니다. TB2가 우크라이나에 한 대당 수백만 달러에 판매된 것을 생각해보면 5천만 달러를 호가하는 러시아에 지대공 미사일을 연달아 격추시키고 있는 모습은 무인 드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투기는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혼자서 침투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난 무인 드론은 활용 방도가 무궁무진해 군사작전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무인기 조종사를 육성해 곧장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TB2의 가능성은 미래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세계 각국의 국방부에서도 군용 무인 드론의 개발을 최우선 사항으로 두고 무인기 운용 부대를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도 지난 5일 터키제 드론을 추가로 도입해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죠. 도입 수량과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20대가량의 TB2 드론에도 철저히 유린당한 경력이 있는 러시아 지상군의 입장에서 무인기의 추가 도입 발표는 그야말로 악몽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군용 항공기에 오르지 않는다는 자그마한 변수는 나비 효과처럼 전장의 상식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무인기에는 인간 파일럿이 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종석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어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각종 조종 장비와 생명 유지 장치가 삭제되고 무거운 방탄판 등을 탑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무기를 탑재하거나 성능을 높이는 여유가 생겼죠. 심지어 군사용 무인기를 미리 공중에 띄워놓고 24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뒤 적진 한가운데에서 터뜨리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폴란드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바이락타르 TB2 운용 방법을 참고하여 전술 강화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터키의 군사 드론이 국제 무대에 첫 선을 보인 것이 불과 2년 전이었는데 벌써 수많은 무인기 전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이락타르 TB2가 처음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20년 시리아 국경 도시 이들리브에서 100대가 넘는 러시아제 탱크와 수송 차량 방어 시스템을 차례차례 파괴한 것이 계기였죠. 같은 해 5월 터키의 드론은 리비아 공군기지를 공격했고 9월에는 형제국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실전 경험을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토 분쟁지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러시아제 탱크 200대와 무장 차량 90대, 야포 190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당황시켰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바이락타르의 명성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무서울 지경입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TB2에 시달리던 러시아에서도 무인 드론의 필요성을 깨닫고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14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군사 장비 지원과 경제 제재에 따른 타격을 막기 위한 경제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 군사 장비가 미사일과 드론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러시아군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를 동원한 반격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칭 드론 강국인 중국에서 군사용 드론을 빌려 불리한 지상전을 피하고 우크라이나군 주요 시설에 족집게식 타격을 입힌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경제 제재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러시아 편에 섰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국은 필요할 경우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과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이는 사실상 국가적 이미지가 땅으로 추락하고 있는 러시아의 손을 놓아버린 조치인데요.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보내게 된다면 여지껏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물자 지원만 보내고 있던 미국과 나토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경거망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가 거론되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중국 정부는 러시아의 지원 요청을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우방국이었던 중국에게까지 배신당하며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는데요. 천혜의 요새인 키이우는 뚫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자국 내에서는 반러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경제 제재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러시아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전쟁을 끝내라는 단 한 가지의 요구뿐입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종전의 소식을 전하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